아시아 태평양, 중동 이쪽 신흥국 수요가 둔화될 것을 감안해서 전기차 판매 목표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 모두 인도에서 엄청 잘 팔고 있거든요. 내수 물량이나 아시아 중동 쪽의 물량 감소되는 거를 미국과 유럽과 인도에서 만약에 이걸 상회하는 실적을 나오면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 장 끝나고 촬영 왔습니다. 네, 오늘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주가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데 현대 오토에버 그러면 본질적인 펀더멘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SDV 전환 박차. 이거 뭐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약자죠.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자동차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 차 부품 모듈 슬림화로 정면 돌파. 현대오토에버 차량용 미들웨어 모빌진 확대 적용 기대. KB증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산업용 AI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다. 차업계 호실적의 부품업계도 활짝. 뒤처지면 죽는다. 그룹의 디지털 전환 바람에 IT 서비스 계열 실적 호호. DX라고 하죠. 자, 현대오토에버는 IT 서비스입니다. IT 서비스. 아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수익률이 회복됐고요. IT 서비스의 생각보다 지수보다 훨씬 초과하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롯데정보통신 27%, 그죠? 옛날 구 NHN 한국사이버결제, NHN KCP가 33%, KINX가 5%, NHN, 그죠? 네이버하고 기존에 원래 네이버랑 합작이었던 NHN 10%, 그리고 가장 부진한 카페24가 제일 부진하고 그 다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전반적인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쪽 소리 소문 없이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 IT 서비스 지금 수익률 현황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만 과도하게 1등으로 가장 많이 빠졌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MWC. MWC에 어느 순간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죠? 다양한 산업들이 나오죠. 원래 최대 IT 가전 전시회거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입니다. MWC에서 현대오토에버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이겁니다.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된 IT 지출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래서 IT 서비스 산업, 현대오토에버가 IT 서비스 산업이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IT 서비스 산업은 메타버스, XR, VR 시장 확장과 더불어서 AI를 활용한 보안 감시, 모니터링과 결합되고요. 생성형 AI 결합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공정 효율화, 두 번째 비용 절감, 세 번째 퀄리티. 퀄리티라고 하면 불량률 줄어들고 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글로벌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쓰는 지출은 19년 1조 2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에서 26년 3조 4천억 달러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전망입니다. 국내 IT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가하는 이유는 원격 근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5G를 활용한 기업 무선 통신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16% 성장하고요. 국내 IT 지출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조산업의 DX,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자동화인데요.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매출이 평균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7.7% 증가하고요. 산업 재해가 18.2%나 18.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생산성은 30% 올라가고요. 품질은 43.5% 향상됐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역시 2032년 3,220억 달러로 연평균 꾸준히 10%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이 레포트에 따르면
10% 꾸준히 우상향하고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 공정 및 경영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 생산성, 품질 엄청 좋아지고 원가 떨어지고 산업재해 떨어지고 그죠? 매출 늘어나고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요 전에 이제 현대오토웨버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될 아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심플하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아까 미들웨어라고 했는데 미들웨어 모빌진이었는데 미들웨어가 뭐냐? 프로그램에서 OS 뭐죠? 운영체계 프로그램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OS에서 원활히 구동되도록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로 전환하려면 미들웨어 내재와 플러스 퍼센트가 아니고요. 미들웨어 내재와 고도화가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이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게 현대 오토에버의 모빌진입니다. 네, 오토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량 소프트웨어 표준이 오토사인데요. 이 오토사를 현대차 그룹에 맞게 개량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현대 오토에버의 모빌진입니다. 그래서 모빌진을 토대로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EV9, EV9 대단하죠. 유럽 최고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전기차 패밀리카로 선정됐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EV9 시장으로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모빌진 AD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까지 이 모빌진 AD가 현대차 그룹 약 30개 자율주행차에 납품 예정이고요. 모빌리티로 끝나지 않고요. 선박이라든지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확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OTA 테슬라의 OTA만 생각하시는데 현대차의 OTA 무선 업데이트 통합 업데이트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차량 한 대당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어서 현대 오토에버도 OTA에 대한 신규 성장 동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집과 차를 연결하는 리빙 앤 라이프 스마트홈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 리빙 앤 라이프 스마트홈 플랫폼은 AI랑 IoT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적인 사업부는 SI,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ITO, IT 아웃소싱,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량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중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그룹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클라우드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내수하고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오토에버의 클라우드는 계열사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IT 아웃소싱이라서 ITO 사업부가 있는데 ITO 사업부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이 끝나면 그 구축된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ITO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보다는 고수익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한 자릿수 중에 싱글 마진이라면 이 ITO 사업부는 미들 마질 정도 됩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과 IT 아웃소싱 매출만 내년에 3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전 밸류체인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작년까지 북미하고 유럽에서 탑재율 80%를 달성하면서 폭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대하는 거는 신흥국으로 동남아시아랑 남미인데요. 탑재율이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큰 폭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점이 되는 거는 내비에서 모빌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매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빌진 AD 같은 경우는 조향, 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자율주행 주차까지 20개 넘는 기능을 통합한 포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포타 FOTA가 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소프트웨어로 24년까지 제네시스 모델을 포함해서 상위 모델까지 이 모빌진 AD가 엄청나게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아까 40개 넘는 차종에 SDB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25년 기준으로 40개 차종이고요. 모빌진이 당연히 Q가 증가하면서 2025년까지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27년 회사가 밝힌 목표는 5조, 매출 5조고요. 24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1조 1천억, IT 아웃소싱이 1조 5천억 44% 차지하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23%인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마진 좋은 거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1순위, 두 자릿수 마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들 마진인 IT 아웃소싱이 2등, 가장 마진 나쁜 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3등입니다. 그래서 IT 아웃소싱이랑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이 커지면 당연히 전체 마진이 좋아집니다. 매출 성장률은 내년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11%, IT 아웃소싱이 18%,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18%인데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는 30%가 넘었습니다. 영업 마진, 전체 영업 마진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싱글 마진보다 더 IT 아웃소싱과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개선된 6.2%, 25년에 7.4%까지 영업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24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전년보다 43% 증가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목표 60만 대, 43% 이상 성장할 거로 봤는데 이거 관련돼서 내수나 국내, 그러니까 내수 국내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중동 이쪽 신흥국 수요가 둔화될 것을 감안해서 전기차 판매 목표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 모두 인도에서 엄청 잘 팔고 있거든요. 내수 물량이나 아시아 중동 쪽의 물량 감소되는 거를 만약에 미국과 유럽과 인도에서 만약에 이걸 상회하는 실적을 나오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전환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IT 사업부는 GPM 마진으로 8%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22%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워낙 성장률이 40% 넘게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아의 광명 공장, 전기차 공장이 가동되고요. 10월 달에는 싱가포르 현대차 그룹 혁신센터, 여기에 30만 대, 25년에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20만 대, 기아의 오토랜드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 15만 대가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100억에서 200억이었다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 관련돼서는 500억대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나 IT 아웃소싱이 500억대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한 개당입니다. 24년, 25년 스마트 팩토리 4개 예상을 하고 현대모비스까지 확대되면 27년 기준으로 스마트 팩토리 매출은 최대 5천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직결돼서 차량 소프트웨어 성장이 전기차 수요 둔화되면 Q가 제한적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CCS에 대한 품질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단의 코스트 문제가 있고요. CCS가 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양산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연이지 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빌진 어댑티브 탑재가 지연됐고 그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24년도에는 차량 소프트웨어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 25년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 확대의 실적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당연히 현대 오토에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그룹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쪽의 매출 성장이 상반기에는 불가피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아의 EV 시리즈 출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기아의 EV 시리즈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신차 지금 기존 EV3랑 EV4 신차까지 출시되고요. 그래서 기아 전기차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쪽 현대차 차세대 ERP 시스템 이 첫 번째고요.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플랫폼 두 번째, 현대 모비스양 AS 부품 ERP 시스템 세 번째고요. 현대 캐피탈 쪽 디지털 서비스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IT 아웃소싱 관련돼서는 현대차 연구소 슈퍼컴퓨터 도입 라이센스 공급 계약,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사 IT 운영,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고성능 소프트웨어 공급까지,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은 아다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적용, 두 번째 모빌진 확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성차 순정 내비게이션의 다시금 탑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체 판매 목표는 744만 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년 대비 2% 증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기차 60만 대, 60만 대는 전년 대비 43%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서 북미나 유럽에서 판매가 늘어날 경우, 지금 기아의 EV9이 북미하고 유럽에서 최고의 패밀리카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의 축소 버전이 EV3와 EV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IT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모두 26년까지 연평균 12% 넘게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부는 현대차의 싱가포르 혁신센터, 여기에서 40개에서 50종의 핵심 솔루션을 글로벌 계열사의 확장 목표를 갖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 도메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에 국한하지 않고 랜드, 에어, 시 쪽에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쪽에도 제어기 기술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전자 제어 장비,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안내, 그리고 실시간 현황판 추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EV3하고 EV4의 신차 효과가 가장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PHEV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 많이 판매가 늘어나도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에는 크게 기대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먼저 아셔야 될 요 개념 관련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개념 관련돼서 같이 파괴된 혁신 CASE 전략, 커넥트,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공유형 서비스, 그리고 일렉트릭 전기화, 요 네 가지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SDB 분류, 처음에 레벨 0부터 미래지향의 SDB 레벨 5까지 있다. 그래서 연결 방식, 디스플레이, 중앙 컴퓨팅, 차내 결제, 앱스토어 자율주행, 요거 표 IBK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SDB 비중은 베인 캐피탈하고 폭스바겐 기준에서 보면 SDB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24%까지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폭풍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협의 최근 수급 현황 보시면 그래도 저는 14만 원, 15만 원 밑에 개인들이 저점 매수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점 매수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 계속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장기성 물량, 수폭이지만 좀 단기 바닥권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13만 7천원, 18만 1천원, 19만 9천원, 21만 3천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3만 7천원 요 바닥권을 좀 지지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역배열인 상황이고요. RSI 지표상에 바닥권 시그널 25 지표를 찍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13만 6천원, 15만 3천원, 17만 5천원, 21만 1천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는 일단 15만 3천원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 관련돼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24배 수준이고요. 삼성 SDI가 16배. 포스코 DX는 일단 올해 실적 추정치가 없고요. 카카오페이 286배, NHN 14배, 롯데정보통신 11배, NHN KCP가 13배, 카페이시사가 41배. 그냥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제외한 평균보다 좀 다소 좀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20배 밑에까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다. 싼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절대 비싼 건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서 30% 넘게 빠져서 그러니까 다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네, 그렇게 PR을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역성장 없었죠. 삼성 SDI 역성장 있었고, 그죠? 포스코 DX 실적 좋았네요. 카카오페이 실적 좋았고, 그런데 올해 특히 그리고 내년에 대략 평균 14%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익에서도 올해하고 내년에 평균 대략 18% 정도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 가까이 이익 성장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영업이익률도 6%대에서 아까 7.4%까지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 이연됐던 부분, 그 다음 차량 소프트웨어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면 당연히 이 모빌진 관련돼서 좋아지고, 그다음 그룹 통합, IT 아웃소싱이랑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부분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IT 아웃소싱이랑 ITO랑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은 차량 소프트웨어 골고루 좋아지는데 더 마진 좋은 IT 아웃소싱이랑 시스템 차량 소프트웨어 쪽 매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로 봤을 때는 현대오토에버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이렇게 포지션이 많이 잡혀 있는 KINX하고 카카오페이가 좀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알리, 테무, 익스프레스 이 수혜를 받는 이 결제주 NHN KCP.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NHN KCP,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KINX 이 세 가지 중에 이 종목은 꼭 다뤄주세요. 혹시 관심 있으신 종목 있으면 댓글로 열심히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KINX, NHN, KCP, 카카오페이 중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보면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25년에 3조 9천억이지만 회사 목표는 5조죠. 네, 27년 5조인데 지금 25년에 4조니까 이 매출 목표 훨씬 좀 더 빨리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혁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역상장 없이 꾸준히 계속 성장인데 올해는 2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26만 3천 원 고점 찍고 수직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매력이 생겼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원료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그 다음에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 그리고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모멘텀이 다 하반기에 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모빌진 관련돼서 다소 이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빌진 관련된 이연된 부분이 하반기에 대거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 북미하고 유럽이 현대 기아차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2% 성장하는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전기차 성장은 대략 45%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EV 시리즈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EV3랑 EV4 신차 출시돼서 그거 판매량 늘어나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WC 엄청 중요한 이 관련돼서 MWC에서 지금 밝혔죠.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IT 지출 증가를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IT 서비스 산업 관련돼서 현대오토에버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출을 연평균 16%까지 꾸준히 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관련돼서는 정의선 지금 회장이 가장 좀 지분 많이 들고 있는 현대차 그룹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의 가치를 올려서 어떻게든 그 지분 가치를 활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많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많이 걱정하실 건데 펀더멘탈 측면에 그게 엄청 크게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라 이 디지털 전환 IT 서비스 관련된 회사들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KINX, NHN, KCP, 카카오페이가 숫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좀 관심 있는 종목 있으면 열성적으로 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촬영하게 됐고 좀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절대 돈 버실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고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콘텐츠 관련돼서 아이디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업 분석 훈련소 외에 이런 콘텐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본 것 중에 인상적인 거는 데이터 활용하는 거 그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한 수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매크로 관련된 전망하는 거 그것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 그런 아이디어 주시면 너무 저희 팀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현대오토에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